새벽 5시, 나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이 넘게 반복한 습관이었고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인근 바다가 보이는 이 군사구역에서 나는 인민군 통신정비 책임자로 살아왔습니다. 전투에 나선 적도 영웅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무전기를 점검하고 낡은 경비정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나의 삶도 늘 같았습니다. 오늘도 점검표를 들고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 걸린 공구들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3번 경비정의 엔진 점화 스위치를 켜자 낮게 울리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이군. 나는 점검표에 체크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을 40년 했으니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엔진이 곧 고장 날지, 어떤 무전기가 먼저 수명을 다할지. 그런데 나 자신의 수명은 언제 다할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치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간부들은 모두 지친 얼굴이었고 앞에서 읽어내려가는 문건의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충성, 경계, 단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지만 사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오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각자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정치부 간부가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단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명단에 해당하는 동무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본부 보입으로 출두하시오.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박영란 동무, 그리고 오선희 동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부? 주변을 둘러봤지만 호명된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들. 우리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오랫동안 같은 부대에서 복무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철수 동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부시설 이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위부에서 통보받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의무 담당 리명숙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동무, 조심하시오. 무슨 말이오? 명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명단이 있었소. 나이 든 간부 몇 명이 갑자기 외부시설로 이동한다고 했소.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시설로 간 사람 돌아온 적 없소.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명숙의 마지막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온 적 없다. 오후 2시 나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철문 너머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이전과 같은 형태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보이부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명단에 올랐지만 즉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기 명령이라는 모호한 지시만 있었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엔진을 점검하면서도 무전기 앞에 앉아 있어도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충성으로 버텨왔다. 22살에 이곳에 배치받은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당의 초상화 앞에 인사를 올렸고 정치학습 시간에는 가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배급이 끊겨도 겨울에 난방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참았습니다. 체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자 충성은 보호막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란 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명단에 올랐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희 동무, 우리가 뭘 잘못했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소. 아무것도. 40년을 여기서 살았소. 명령에 복종했고 불평 한 번 안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어디론가 보낸다? 영란 동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린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위험한 사람들이 된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내부자가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쓸모 있는 부품이었지만 이제는 폐기해야 할 낡은 기계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날 밤 나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 동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말없이 사라진 사람들. 분노가 아니라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충성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점심시간이면 식당 구석 자리에 모였고 퇴근 후에는 해안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 동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3번 경비정 점검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은 오래됐지만 작동은 됩니다. 연료도 반쯤 차 있고요. 얼마나 오래 방치됐소? 한 달은 넘었습니다. 요즘 경비정 운용이 뜸해져서. 철수 동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뱀올 줄 아는 사람 있소? 박영란 동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선 일을 했었소. 기본은 알고 있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탈출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 경비는 언제 가장 느슨합니까? 리명숙이 물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밤입니다. 그날은 간부들 회의가 있어서 경비병들이 졸기 쉽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작은 빈틈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란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끌려갑니다.
철수 동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소? 우리는 젊은 특수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평범한 군 복무자들이었습니다. 영웅적 결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젊음의 용기가 아니라 늙음의 절박함으로 움직이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철수 동무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 폭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탈출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무전기 점검을 하면서 나는 주파수 대역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경비 무전은 142.5mHz를 사용한다. 그러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본부와의 교신이 뜸하다. 그 시간대가 우리의 창이다. 경비정 엔진을 점검하면서 나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3번 경비정은 연료가 반이 차 있다. 최대 속력으로 4시간은 갈 수 있다. 남쪽으로 향하면 충분하다. 퇴근 후 해안가를 걸으며 나는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기억했습니다. 동쪽 초소는 20분마다 순찰을 돈다. 서쪽 초소는 30분마다. 그 사이의 10분, 그것이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다. 체제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체제를 벗어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비소에서 철수 동무를 만났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필요한 공구도 챙겼고 비상 수리 키트도 확보했습니다. 혹시 두렵지 않소? 철수 동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주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나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공구 몇 개와 방수 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던 시절의 내 모습. 저 사람이 이렇게 살 줄 알았을까? 나는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미래를 몰랐지만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체제의 부품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총이 아니라 기술임을 알았습니다. 무전 주파수의 빈틈, 오래된 엔진의 약점, 경비병들의 반복된 습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목요일 밤이 왔습니다. 일기예보대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녁 9시 나는 평소처럼 숙소로 돌아갔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된 장소인 정비소 뒤편에는 이미 철수 동무와 영란 동무,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십시다. 철수 동무의 짧은 말에 우리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3번 경비정이 있는 부두까지는 500m.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동쪽 초소에 불빛이 보였지만 경비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경비정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엔진실로 들어가 점화 스위치를 켰습니다. 낮게 울리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합니다. 영란 동무가 조타를 잡았고 경비정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분도 지나지 않아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거리는 금속음과 함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이상합니다. 나는 다급히 엔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호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오? 명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멀리 오지 않았소. 지금 돌아가면 끝입니다. 철수 동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 동무 고칠 수 있소? 폭풍우 속에서 경비정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고 바람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엔진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번 고쳐온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 순간 명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설로 간 사람 돌아온 적 없어. 나는 공구를 꺼냈습니다. 고칩니다.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내 의지였습니다. 체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렌치를 쥐고 나는 호스 연결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경비정을 흔들 때마다 몸이 기울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엔진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경비정이 흔들릴 때마다 공구가 바닥을 굴렀고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는 렌치로 호스 연결부를 조이면서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2살의 나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당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었고 여기서 조국을 지키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의심 없던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질문을 멈춘 것이. 호스를 교체하며 나는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의심을 품었지만 삼켰던 순간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외면했던 순간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선희 동무, 괜찮소? 갑판에서 철수 동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낡은 부품을 응급 처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고 경비정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나는 엔진에 몸을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엔진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엔진처럼 나도 낡았다. 그러나 낡았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었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위험한지, 어떤 진동이 정상인지. 40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나는 시동 레버를 당겼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점점 안정적으로 변했고 경비정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됐습니다.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소리치자 갑판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나는 엔진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쪽 해안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괜찮다.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위에 나의 지난 인생이 얹혀 있었습니다. 후회와 체념, 두려움과 희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도 아닌 늦은 자기 긍정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나는 엔진실에서 나와 갑판에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저게 뭐요? 영란 동무가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육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우리가 40년 동안 알던 어둠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남쪽입니다. 철수 동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호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차가 주어졌고 누군가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생.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40년은 고생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였으니까. 며칠 후 나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경계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철수 동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처음 선택하는 인생이라니. 늦었소.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시작 아니겠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오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탈북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체제의 부품이었습니다. 충성의 상징이었고 명령을 따르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갔고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아침이 내일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본 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의미로 바라보는 바다. 이제야 내 것이 된 인생을 생각하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약속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